그 저는 이제 좀 궁금했던 게 국민연금을 우리가 뭐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그 못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은 많고 왜냐하면 가입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기금 적립금이 1,000조 원을 넘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또 이거는 또 모은 거죠? 이건 이유는 또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88년 당시에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베이비붐 세대인데 베이비붐 세대를 낳은 부모 세대는 계속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용돈을 받고 연금은 도입됐지만 연금에서는 못 받고 그렇게 사시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처음 시작할 때 받아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돈을 내는 사람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급격하게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환위기 나고 나서 15년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가입을 많이 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노인 빈곤이 급격히 올라갔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사적 이전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공적 연금이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미 15년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10년을 줄였어도 그때 노인이 되신 분들은 연금이 없는 상태로 노인이 되셨고 자식들이 줄 수 있는 사적 이전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은 쌓이는데 노인 빈곤은 또 높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을 창고가 문이 터지도록 돈을 쌓아놨는데 거기 마을에 사는 노인들은 폐지를 주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런저런 사유로 해서 어쨌든 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예, 지금의 꽤 많은 기금 적립의 어떤 단초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교수님, 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연금 가입 상한 연령하고 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이거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OECD에서도 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맞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요 문제는 지금 원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연금 제도 안에서만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시장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버리면 사실은 중산층 이상만 일을 더 하게 되고 또 중하층은 아주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좋지 않은 일자리에 일을 하거나 휴지를 더 오래 줍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춰버리면 노동시장 개혁 없이 늦춰버리면 지금도 연금 크레바스라 그래가지고 퇴직 시점하고 연금 받을 간이 공백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길어지면 사실은 너무 이게 가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그냥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연금 개혁을 하고요. 이 개혁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 실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연금 개혁 논의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현재 우리나라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더 주된 이유는 경영계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지난 정부 때 2018년, 19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그 논의에서도 사실은 다수안은 보험료도 올리고 급여수도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사실 이것이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경총에서 경영계에서 보험료 인상은 한 푼도 할 수 없다. 이래서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합의가 무산이 되고 계획이 좌절이 됐는데 저는 지금 또 언론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논의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면은 보험료 올린다고 또 비판하고
또 급여를 깎으면 급 깎는다고 비판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민간 보험이나 민간 금융시장이 너무 커진 다음에 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민간 그 보험이나 금융하고 경쟁 관계에 있게 됐거든요. 사실 얘가 보완 관계에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인구 고령화도 있고 해서 사실 인구 고령화 때문에 훨씬 더 위기에 처한 것은 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민간 보험이나 민간의 어떤 연금인데 실제로는 그 위기를 마치 국민연금만 그래 위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자신들의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금 이제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정현 의원님, 이제 이 국민연금은 물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아까 수익률 이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셨으면 뭐 해외에도 투자를 할 것이고 국내도 투자를 할 건데 국내 자본시장이 이제 규모가 좀 작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기금을 운영하게 되면 너무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시장에 왜곡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기금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위 후퇴한다 그러나요? 이제 돈을 빼거나 나갈 때 이제 문제는 현재 자본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을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잘 후퇴 전략을 잘 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의 우리가 뺄 때 그럼 마치 국민연금에서 이제 드디어 주식 팔기 시작했다. 이건 국가 모든 부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략상 지금으로서는 주로 해외로 또 많이 지금 지금 있는데요. 지금 해외로 나가는 많은 이유가 해외 물론 수익률이 뭐 국내보다 상당히 좋네 안 좋네 그건 둘째치고서라도 나중에 저희가 현금화 시켜서 연금 지급으로서 사용될 때도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에서의 어떤 노력들의 그런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재정을 너무 많이 투입하면 또 의외로 정부 다른 데로 지출할 때가 이쪽으로 해서 오히려 뭐 역효과 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뒷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린다면 현재 저희가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강제저축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제 강제저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가계들이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부분을 지금 저축으로 강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그러한 소비와 저축에서 그러니까 가계에서 쓰이는 소비와 저축이 투자로 직접 가는 것과 우리의 강제 저축을 통해서 국가나 지금 기금 운용 차원에서의 가는 것과 사실 경로상에서의 차별일 뿐이지 투자적인 부분에선 저는 큰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기금에 대한 규모가 어느 수준이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그 연금 제도를 얘기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마 유럽, 북유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서구 유럽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실 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그들로 직접 받아서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도 직접 받아서 거기에 정부 재정이 이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제 연금 수급자들한테 지금 가는데요. 국민연금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못 받으시는 분들 덕분인지 몰라도 그들이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 상당한 규모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한 규모는 마치 그런 거죠. 월세 상가 하나를 갖고 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즉 거기서 나오는 월세와 자식들이 내고 있는 일종의 보험료율이 합쳐진다면 줘서 연금을 지급된다면은 자식들이 내게 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사실 많이 경감될 것이고요. 받으시는 분들의 미안함도 사실은 많이 경감될 것이고 왜냐하면 쌓여있는 미리 만들어 놓은 상가로부터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월세를 갖고 있는 자산 사실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공적연금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연금으로서 그 규모가 클수록 그거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국회에서도 이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합니다. 국회 국민 연금 개혁 특위에서 이 공론조사 총선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공론조사는 뭐고 또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교수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대 사회가 점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리인을 내세워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수기를 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 직후 정도 되면은 이제 1차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공론조사에 포함될 국민을 500명을 표본으로 이제 뽑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연금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를 물어볼 질문을 이제 수기단이라고 해가지고 50명 뽑아서 요분들이 이제 질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스케줄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선 전까지는 결과를 500명 그 모인 공론 조사에 참여하시는 국민들로부터 받아보겠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절차 자체는 진행이 잘 하려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표본에 500명이 뽑혀서 공론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압도적인 다수의 99.99%의 나머지 국민들도 총선이 있긴 하지만 공론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좀 아시고 같이 좀 참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의견도 내시고 이렇게 해야 공론조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 연금 개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공론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느냐, 보험료 얼마 더 올려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뭐 보험료 올리는 거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조율해야 됩니까? 네,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연금개혁 논의할 때 그 당시에는 사실 경영계가 보험료 인상에 끝까지 반대했지 그 나머지 이제 노동계나 시민사회나 이쪽은 그 당시 보험료 3% 인상에 다 동의를 했거든요. 물론 그때 대표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국민이 다 동의했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연금개혁 특위 내에서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보험료 3% 정도를 정말로 못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너무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소득 대체율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크레딧 제도도 그렇고 또 보험료 지원도 그렇고 같이 조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 지금 원 박사님 하신 3.16처럼 3% 정도는 우리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국고 지원이 전제가 돼 자영업자들라든지 영세 사업장 또 영세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대한 어떤 지원이 국고 지원이 있는 걸 전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남 교수님 끝으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좀 맞추면서도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한 어떤 해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 지원, 그다음에 경력 단절에 대한 크레딧 국고 지원 이것이 조금 선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들도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의 급여 사각지대를 미리 없애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금을 크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는 걸 전제로 또 국고 지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우리 그다음에 노후 보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이게 조합이 돼서 제시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정현 위원님,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무엇보다 제일 기반적으로 중요한 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신뢰의 경로에 제발 기금이 존재하니 아니면 기금 수익률이 얼마니가 마치 제도의 지속성을 연결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은 좀 절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민연금은 진짜 사회보장 제도고요. 기금은 그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고 물론 기금이 편리해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금 존재로 인해서 너무 일희일비라던가 그러니까 연금 가입에 대한 신뢰성이 좀 저하되는 부분은 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저희가 뭐 3.11을 지금 또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은 그 이제는 조금의 좀 더 기여를에 대한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기여.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저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기여 부분과 정부의 역할, 기여, 그 다음에 기금융 수익률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 특히 가입자 대표성의 확대라는 부분들이 아마 개혁의 가장 큰 기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